해주고 또 지랄하는 거 아니겠지? 아 지금 이것 때문에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배팅하기가 꺼려져요. 운이 너무 안 따라주니까 아니 그냥 결대로만 나오면 그냥 먹는 거를 운이 너무 안 따라줘 요즘. 적당히 해야지. 아 볼리네다 AC 밀란 대충 먹읍시다. 이 경기는 일단 여러분들 어디 갔어? AC밀란이 풀 멤버고 볼로냐가 지금 결장자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앞선에 그러니까 아르나우토비치가 결국에 부상이 많이 당했을 때 오르솔리니가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둘 다 없어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어쨌든 AC밀란이 나폴리 원정을 또 물론 나폴리가 뭐 김민재나 뭐 몇몇 안기사도 그렇고 결장자들이 있음에도 오시면이 어쨌든 출전하잖아요. 결코 원정 경기 안심할 수 없는 사이즈에서 AC밀란이 분명히 로테이션 어느 정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리그도 리그인데 챔스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래서 볼로냐가 사실 프렌이 괜찮아 보이는 사이즈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오르솔린이 빠져있고 아르나우토비치 빠져있고 소리아노도 없고 수비 쪽에 캄비아소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장자가 지금 굵직굵직한 결장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전방 쪽도 그렇고 결국에 AC밀란이 로테이션 돌린다면 수비 딱 잠가놓고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지금 볼로냐의 공격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경기는 열의 9은 언더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경기 해외 축구 중에서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가 이 경기야. 솔직히 뭐 승패로 접근한다 하면은 저는 조금은 까다로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AC밀란이 지금 풀 멤버적인 부분이나 여러 기세를 감안한다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볼로냐의 이런 누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근데 어쨌든 한 골 싸움으로 간다면 뭐 넣고 못 넣고의 싸움이라고 보여줘서 무승부 한번 보고요. 어느 번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진짜로 뭐 1.5배? 5일배인가요? 이거는 막말로 라리가 마냥 1.4 몇 배 언더 나와도 솔직히 할 말 없는 경기다. 이런 경기 절대 오바 찍으면 안 됩니다. 뭐 PK 나오고 뭐 하면은 뭐 오바 갈 수도 있습니다만 사이즈 자체가 그냥 언더예요. 오늘 경기 오늘 언더 중에는 첫 번째로 좋아 보인다. 거의 제일 좋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다. 갑니다. 두 번째 라이프치히 대 아우크스부르크. 결장자들이 좀 많습니다 양팀. 빠져있고 새벽에 물브, 아침 느바, 아침 미국 축구 그리고 내일 오후 축구까지입니다. 50개 이렇게 빠져있고 아우쿠스는 도어시, 데미로비치 오늘 빠지고 예보와 안드레안, 베리샤도 물투며 그리고 주전키퍼 물투며 결국에 라이프치히는 기존의 결장자들 뭐 굴라시라든가 골키퍼 쪽에 아니면 뭐 슐라고 미드필더 좀 앞선의 폴센 이런 애들 뭐 기존의 결장자고 추가로 포르스베리가 오늘 빠지긴 합니다. 어쨌든 물론 풀타임 체력은 안 됩니다만 뭐 45분, 50분, 60분 소유나 뭐 앞선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포르스베리가 빠지는 건 조금 아쉽죠. 여기에 이제 헛슬이 좋은 라이머나 뭐 시마칸 같은 애들도 지금 불투명 어쨌든 떠 있고 아우쿠스 결장자도 일단 엄청나게 커요. 뭐 라이프친 같은 게 어쨌든 스쿼드 뎁스 자체는 두껍기 때문에 어떻게든 커버가 다 됩니다. 포르스벨이 없어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 라인업이에요 기본적으로. 특별히 은kun쿠도 어쨌든 복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우쿠스가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베리샤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 그 바로 밑을 달리고 있는 데미로비치. 기본적으로 데미로비치랑 베리샤 없잖아? 얘들 그냥 사람 새끼들 아니에요. 팀 내 공격 포인트의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절반일 것 같은데? 13개 13개 26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웃코스 이번 시즌 몇 골 넣었죠? 35골.
뭐 거의 근데 다 먹고 있네. 그냥 다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둘이 오늘 어쨌든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도 왜 그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우크스부르크 경기력이 요즘 너무 안 좋아. 물론 최근에 경기 결과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경기 결과가. 직전에 쾰른 상대로 홈에 3대1로 졌고, 원정에서 볼프스 2대2, 그리고 홈에서 샬케한테 1대1. 세 경기 다 존나 못했어. 샬케전부터 조금 버벅거리더니, 물론 이때는 샬케랑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샬케도 공격적으로 안 풀렸기 때문에. 볼프스전에 완전히 졸전이었는데 약간 이거 어떻게 무승부지? 하는 그런 개뽀록 무승부. 진짜 말도 안 되는. 볼프스 골 기대값이 3이 넘었나? 아우크스가 1도 안 됐어요. 개발렸거든요, 경기 내용은. 근데 어떻게 무승부를 띄웠고, 그 다음에 여지없이 볼프스전 똥 쌌는데 못 띄웠잖아? 그럼 다음 경기 여지없이 져요. 왜냐, 뽀록으로 무를 캤기 때문에. 경기력은 9대2인데 큐런전에 홈에 3대1로 개발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웅쿵쿠까지 있는 라이프치히 상대로 게임이 안 되는 사이즈야, 여러분들. 이런 경기는 그냥 많이 찍는 경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어쨌든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하도 억가를 자주 당해가지고 자꾸 막 밀다가 못 놓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기회 자체는 라이프치가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1마인을 넘어서 2.5마인까지도 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의 두 팀의 상태로 보이는데, 어쨌든 결과는 모르죠. 오늘 뭐 쇼난 1대1 찬스 10개도 놓쳐버리는데, 골대 2번에다가 씨부랄 거 넘어가고. 슈투트가르트, 도르트문트, 파이퍼랑 슐로터백, 니클라스 주일레, 웨니에.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 중 하나인데, 아바존이 알겠습니다. 아까 오후 축구 때요? 이미 오후 축구가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아바존이 이미 오후 축구가 시작 중이었어. 경기 중에 제가 봤을걸요? 쪽지 보는 게 몇 시였더라? 3시 40분에 제가 보냈잖아. 이미 죄다 경기 시작에 4시 경기도 꽤 많고, 3시 경기, 2시 경기, 남은 경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뭐 그렇게 했습니다. 고래서 이미 지나가가지고. 이 경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슈투트가르트가 여지없이 감독 교체하고 바로 1승 얻었어. 제가 보험 전에 그랬죠. 이전에 슈투트가르트의 좋았던 경기력, 근데 이상하게 골이 안 들어가고 찬스 다 말아먹고 이상하게 못 이긴다. 대부분 진다. 그리고 보험전인데 보험이 이때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감독 교체 이후에 슈투트가르트 지금 상태면은 이길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때 보험 프렌 보시는 분들 몇 분 계셨었는데 제가 아닌 것 같다. 슈투트 이길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귀신같이 이겨버렸어요. 보험 상대로 원정에서 3대2로. 여기다가 경기력 자체도 원래 슈투트는 사실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 막상 경기를 보면은 생각보다 상대팀하고 별 차이가 안 나거나 더 잘해요. 물론 이때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긴 했었습니다만, 왜냐면 PK를 좀 주고 이래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슈투트가르트가 훨씬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완벽한 찬스들도 뭐 넣어주는 모습들, 박스 안에서 슈팅도 훨씬 많이 가져갔었고, 이런 부분들 감안한 상황에서 도르트문트의 결장자 보시면 니코 셜로트백이랑 이제 쥘레도 빠지거든요. 오늘 결국에 이런, 뭐야, 배당 언제 올랐냐 이거? 귀신같이 올랐네. 수비 쪽에 제일 중요한 선수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늙은이들 나와야 돼. 슐로터백이랑 쥘레 빠지잖아요. 뭐 훈멜스가 뭐 한 자리 먹어줄 수는 있겠죠. 여기에 이제 한 자리 센터백이 누가 나올지 몰라. 엠레찬 같은 애들 이제 내려 쓰거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아칸지가 나간 지 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센터백 쪽에 지금 문제가 꽤나 크게 발생한 도르트문트다. 어쨌든 훈멜스도 이제는 좀 한물 간 느낌이거든요, 사실. 슈투트가르트는 빠르고 개인기 있는 자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골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사이즈상으로는 100% 실점이야, 도르트문트. 무실점 아예 안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슈투트가 진짜 뭐
골대에 뭐 1대 한 4개, 3개 막 놓치고 이러면은 뭐 당연히 무득점인데 그 외의 경우에서는 웬만하면 골을 먹는 사이즈다 이거는. 지금의 슈투트의 경기로 그리고 직전 경기 승리를 통해서 또 감독 교체 이후에 좋았던 그 기세를 승리로 또 이끌어 갔고 홈 경기잖아요. 도르트문트 원정 도르트문트에다가 실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슈투트도 어쨌든 수비 자체는 사실 불안해요. 도르트문트가 수비가 빠졌지 미드필더 공격 자원은 빠지지는 않았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거는 난타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3.5도 오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승패로서는 어쨌든 수비 라인에 저렇게 불안한 도르트문트 슈투트가 지금 강등권에서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에 있어서 정배 메리트 전혀 없다. 이거는 근데 프렌이 이게 배당이 언제 떨어졌냐 이게 슈투트 프렌 배당이 원래 달달한 배당이었거든요. 1.65네 지금 1.78이었는데 1.65까지 빠졌네. 4시 46분 1시간 전에 빠졌네. 그런 부분 봤을 때 저는 슈투트 프렌 좀 봅니다. 꽤 괜찮아 보이기는 해. 1.65는 좀 아쉽긴 한데 65 배당 메리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까 7, 8이었을 때는 진짜 배당도 괜찮고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슈투트 프렌 봅니다. 네 번째 에버턴 대 풀럼. 풀럼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풀럼이 리그 7인가 6위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 이 새끼들 개뿌록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는지 모르겠다. 지금 4연패입니다. 4연패까지 지금 주저앉아 있는 흐름 속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기부여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없어. 올라갈 때도 없고 내려갈 때도 없어요. 그냥 이 순위권에서 순위 싸움인데 그런 동기부여로는 에버턴 원정 지금 원정에서 힘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쉽게 말씀드리면 역배는 거의 안 보이는 매치예요. 말씀드린 에버턴이 애초에 역배가 뜨려면은 뭐 플럼이 당연히 득점을 해야겠지만 에버턴이 어쨌든 공격적으로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오는 찬스들 몇 개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 날려주고 이러면 뭐 1대0 플럼승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플럼이 원정 경기를 소화함에 있어서 승리에 대한 기대치는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 불꽃인 이제 그때 맨유와의 FA컵이었나요? FA컵이었나? 리그컵이었나? 거기서 그냥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그 이후로 전패죠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건 에버튼 승 아니면 무 쪽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경기다. 에버튼 근데 승배당이 한 2점대였으면은 뭐 승무로 돌려도 괜찮았을 거 배당 금액 좀 조절해가지고 승무로 돌렸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1.87은 솔직히 조금 에버턴인데 그래도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결국에 에버튼도 어쨌든 전방에서의 화력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는 팀이고 부상자를 말씀 안 드렸네. 두쿠레 미드필더 쪽에 쫄깃한 새끼 얘랑 이제 시머스 콜먼 칼버트린 불투명 미트로비치 빠집니다. 여기 케바노 감안한다면은 무승부에 묻히는 게 괜찮아 보인다. 요 경기 같은 경우 에버튼이 설마 마인 하겠냐는 그런 메타로다가 지지 않는 경기 내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정도로 봅니다. 언어바는 굳이 보면은 언더인데 이런 경우에 막 2대1 막 이런 스코어도 충분히 나와. 예를 들면은 막 어쨌든 플럼이 한 골만 넣어봐. 그러면 에버턴이 뭐 결국 지지한다고 했을 때 1대1 사이즈잖아요. 그럼 에버턴은 공격할 거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언더 찍기에는 별로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물론 에버턴이 한 골 먼저 넣으면은 잠그면서 1대0 막 이런 스코어가 나올 수 있지. 근데 플럼이 먼저 넣어버리면은 좀 골치 아프다. 어제도 크레모네스가 먼저 넣어가지고 잠궈가지고 지켰잖아요. 근데 그게 엠폴리가 먼저 넣었으면 오바 나올 수 있는 경기 그런 경기. 아시겠죠? 사우스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살리수, 체아담스, 그 미드필더 쪽에 라비아, 그 펠은 과이타, 자하, 그 사이드백 클라인.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클라인이 제일 거슬려. 크펠 같은 경우 측면 수비에 대한 뎁스가 그렇게 두껍진 않은 팀이에요. 클라인이 빠지면 이거는 대치자라기보단 땜빵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크펠 같은 경우. 몇 번 이제 클라인이라든가 뭐 타이렉스 미첼이라든가 사이드백 자원이 결장했을 때 크펠이 조금은 고전하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요. 경기 볼 때마다. 근데 어쨌든 사우스햄튼도 지금 수비 쪽이나 전방에서 그나마 좀 그래도 해주는 체아담스나 미드필더 쪽에 이제 앞으로 거물급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라비아가 오늘 불투명에 빠져있다라는 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이 오지슨 감독 이
아직도 감독질을 하고 있는 이 베테랑 감독이 온 이후로 공격에서의 움직임이 제가 달라졌다고. 직전 경기 언제야? 리즈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레스터전에 엄청난 화력쇼. 이때까지는 이번 시즌 리즈전 경기 분석할 때 제가 레스터전이 호지스 감독 첫 부임 이후 첫 경기였는데 이번 시즌 통틀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런 경기력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경기인 리즈전에도 역시나 5대1로 이겼어요.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 부분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싶을 정도야. 사실 크펠 같은 경우는 공격이 빈공이었거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릴 때마다 공격에서 개인기로 뭐 자하 원툴 뭐 이런 거밖에 없다, 아니면 프리킥 원툴 개인기 해가지고 어떻게 제껴가지고 좀 넣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뭔가 조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 결과가 크리스탈 팰리스 호지스 감독 부임 전에 10경기 한번 세볼까요? 몇 골인지. 하나, 둘, 셋, 넷, 5개. 다섯 골이야. 부임 후 두 경기 몇 골이? 7골이에요. 막말로 이거 7골보다 더 넣을 수도 있었어. 레스터전에 2골밖에 못 넣은 게 사실 지들이 하도 안 못 넣어 버릇해가지고 못 넣더라고. 그래서 2골밖에 못 넣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좀 감 잡고 리즈전에 때려 박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기는 한데, 이게 단순히 그냥 골을 많이 넣었다가 아니라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우스햄튼은 결국에는 한 방이거든요. 이 팀한테 기댈 수 있는 거라고는 결국 워드프라우즈의 한 방이나 그런 거밖에 없는데, 지금 크펠의 이런 공격력을 감안한다면은 이 경기는 승 쪽으로는 절대 못 간다. 어제 크레모가 뭐 승리를 거두고 강등권에서 쌀케, 우리 이거 쌀케는 잡아서 갔죠. 크레모도 사실 원래 무승부 햄무였어. 무승부 햄무였는데 이 새끼들 갈 바에는 이 새끼들 간다는 마인드로 이건 그냥 프렌으로 돌려고 뭐 가지도 않았었는데, 이런 경기는 강등 버프가 사실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크펠이 지금 워낙 올라오는 타이밍에 있어서 결국 한 방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의 크펠의 공격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최소 지지는 않는다. 이거를 프렌을 준다고? 지금 오즈들 배당 잘못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가 조니 카스트로 오늘 출전 정지고요. 네베스 여전히 빠집니다. 여기에 마티아스 누네즈나 트라우레 불투명 상당히 커요. 지금 울버햄튼 빠지는 선수들 브렌트포드, 옌슨, 아예르, 그리고 루이스 포터, 대부분 백업 자원들. 미드필더 쪽에 오누에카 정도 불투명. 잠시만, 이거 아까 제가 BBC 자료를 확인 못했는데 깜빡하고 체크를 한다고 메모해놓고 체크를 안했다. 잠시만요. 마티아스 네즈를 보려고 했는데 그냥 불투명으로 보네요. 어쨌든 이게 지금도 커요. 조니 카스트로도 사이드 쪽에서 괜찮고, 특히 네베스 같은 경우가 미드필드 상당히 큰데, 이거 마티아스 네즈까지 빠진다? 이거는 진짜로 울버햄튼이 힘쓰기 너무 어려운 구조야. 그나마 울버가 좀 뭔가 해보려면은 중원 싸움이 울버가 솔직히 다른 팀들에 비해서 꿀리지 않거든요. 웬만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팀들하고 중원 싸움해도 이 네베스랑 마티아스 누네즈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잘 버틸 수가 있는데, 또 미드필더 중에 그 쫄깃한 놈, 리강에서 건너온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중원이 밀리지 않는데 네베스에 마티아스 누네즈까지 빠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울버 쪽으로 쉽게 볼 수 없는 매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브렌트포드도 지금 사실 좀 물론 브렌트포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순위 자체가 워낙 좀 끌어올려져 있어가지고 뭐 그나마 강등권과의 격차가 적은 울버햄튼 쪽에서 분명히 좀 빡겜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지금의 공백을 고려한다면은 이거 브렌트포드 역배를 주면은 프렌을 보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울버햄튼도 분명 득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팀이고, 브렌트포드도 기복은 있어요. 기복은 있으나 분명히 한 방은 있다. 더군다나 중원까지도 밀려버린다면은
기존의 강점마저도 잃어버린 울버는 메리트가 없다. 진짜로 이제 사이드 공격 자원 아다마나 혹은 뭐 버덴세나 뭐 요런 애들 진짜 사이드 쪽에서 네투나 잔발 치는 거 그런 거 한 방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뚝배기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다. 뭐 프렌. 언어반은 뭐 굳이 보면 언더긴 합니다. 경기라 인터밀란 대 몬차. 슈크리니아로 빠져 있고요. 라노키아. 몬차가 거의 풀라인업이긴 한데요. 일단은 인터밀란이 제가 직전 경기 벤피카전 분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리그 경기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터가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요. 뭐 몇 경기 연속 무승이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경기들에 있어서 인터밀란이 대부분의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았어. 그러니까 무도 지는 건 고소하고 무승부도 아쉬워 인터 입장에서. 근데 진 적도 많단 말이에요. 막 피오렌티나전 진짜 개두들겨 팼는데 1대0으로 지질 않나. 살레르니전이나 막 요런 경기들도 훨씬 압도적인 경기를 해놓고서도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벤피카 원정 가가지고 득점이 터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흐름을 한번 바꾼 상황에서 또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승리까지 따고 온 상황 속에서 이제 홈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결국에 어쨌든 간에 챔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터밀란 리그 5위예요. 5위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어쨌든 그런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몬차가 분명히 만만치 않은 팀인 건 분명합니다만 이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매치다. 이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이미 흔히 우리가 강팀들 배팅해가지고 부러질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물론 아예 그냥 사이즈를 잘못 보고 막 경기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러질 때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잘하는데 골을 못 박을 때. 근데 인터밀란은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존나 잘하는데 골을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리그 4경기 무승이란 말이야. 이미 다 했어 할 거. 그 느낌이에요. 여기서까지는 말이 안 돼. 약간 흐름도 벤피카전을 바꿨고 이미 다 지랄은 해놨어요. 이길 타이밍이야 다. 직전기 승리도 가져왔고 리그 5위까지 떨어져 있고 챔스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경기력에는 우리가 봤듯이 제가 직접 벤피카전에도 그랬잖아. 경기력엔 문제가 없다. 그냥 골만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미 그걸 꺾어냈기 때문에 여기선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더가 무난하게 잡아줄 수 뭐 마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만한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짜 똥 경기를 하든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이길 매치다. 매치업 상으로 타이밍도 그렇고. 그리고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 데마르코스 출전 정지, 레쿠에 사이드백이랑 이제 수비 쪽에 결장자가 있고 소시는 풀입니다.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홈 빌바오가 무서운 건 맞는데 이 경기도 배당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까지는 조금 약간 선 넘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더비전인데 더비전이라서 오히려 낮게 줬나? 홈바오라서. 소시에다드가 어쨌든 간에 최근에 경기력이 막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아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너무 심해. 최근 원적 3경기 연속 승리도 없어요. 뭐 발렌시아한테도 지고 마요르카 1대1 무해, 비아랄한테도 패배를 했었던 만큼 사실 뭐 큰 기대치는 없는 경기라고 일단은 보여지는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소시에다드의 수비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빌바오의 홈에서의 경기하는 양상을 좀 그려볼 때 골이 많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제 생각에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소시도 어쨌든 간에 물론 직전 경기 좀 상대를 좀 어느 정도 무너뜨리면서 뭐 2대0 승리, 2골 넣고 뭐 승리까지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경기 내용이 뭐 3골도 넣었어야 4골이 들어간 느낌. 근데 결국에 2골에서 마무리되는 마지막에 한 30분 놀더라고. 이때 우리 언더로 먹었잖아 부주력. 뭐 이런 부분이나
빌바오도 어쨌든 수비가 강한 상대를 홈에서 만나면은 쉽사리 득점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분명히 빌바오 역시도 공격 쪽에서의 고민은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스를 많이 만드는데 골을 못 넣어. 이거는 빌바오 고질병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1.44 언더 쪽의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인다. 해외배당 지금 봤는데 해외도 언더가 많이 빠지긴 하네요. 언더 프렘보다도 언더가 좀 나은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더비전 특성상 더블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결코. 물론 두 팀 역사상으로 소시가 더블한 적도 몇 번 있기는 해요. 한 번, 두 번이네. 20년이 넘는 역사에서 소시다드가 더블을 두 번 했어. 두 번 맞지? 한 번, 두 번, 두 번 하고 이번 시즌 홈에 소시가 이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빌바가 막말로 이길 수도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득점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